네, 더 뉴튼 채널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과에서 사탐을 하고 공대를 갈 수 있다는 기사가 떠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공대 사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우선은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원래는 2022년 작년 4월에 한번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지금 1월 달에 기사가 마치 막 엊그저께 발표한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이제 서강대하고 성균관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필수로 이수를 하고 지원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적하고 확통하고 기하가 있는데, 이제 확통 말고 미적하고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과탐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두 과목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야 이제 공학 계열에서는 받아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울타리를 깨지를 않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교육부 이제 산하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대학교들한테 야, 이거 문과 이과 통합으로 수능을 봤더니 문과 애들이 너무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대책을 마련한 게 이제 서강대하고 성균관대가 우리는 그러면 필수 과목을 없애고 그냥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다른 대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서강대나 그 성균관대 두 학교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주요 12개 대학 중에 그 두 대학 빼놓고는 나머지는 이과는 과탐을 2개를 선택을 해야 되고,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입시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서강대나 성균관대만 지원할까? 그러면 사탐을 해가지고 문과로 가가지고 공학 계열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를 아까 질문하신 대로 성균관대랑 서강대만 갈 거고, 거기 있는 공대를 내가 갈 건데 애초부터 문과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상위권 성적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대학교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착각한다는 거죠? 입시할 때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응시료를 내면 응시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지, 이 자체가 넣으면 다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붙여줄게 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겠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 그 입학한 그게 아무리 공학이라도 왜 미달이 날 수도 있고, 그걸 봤을 때는 딱히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했어, 원서에 넣었는데 공학에 붙었어, 갖다 치고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갖다 칠게요.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를 들어갔다 치더라도 공학 계열에서 이제 전기, 화학, 기계, 솔직히 지금 이 친구들이 문과로 분명히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학 계열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순하게 취업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취업 때문에. 이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제 얘기의 대화의 값어치가 별로 없어지는. 왜냐면 처음에 문과, 이과 선택할 때도 왜 과탐을 선택 안 했니? 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과탐이 뭐 싫거나 또는 안 맞거나 또 자신이 없거나 또는 맞아요. 수학도 자신이 없으니까 확통 쪽이 좀 더 쉽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쉬워요.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이후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이쪽이니까 열어줘라, 이런 생각인 건데, 결국에는 취업이 잘 되는 과는 전기, 화학, 기계. 컴공은 왜? 컴공은 네. 그거 요새 뜬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전기화학 기계, 전기화학 기계를 봤을 때는 거기 이제 큐넷이라는 거에 들어가면 무슨 기사, 무슨 산업기사 이런 거를 따야 돼요. 그러면 입학을 했다고 쳐도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거점국립대학 고 이하 수준에서만 사탐을 해도 응시는 가능한데, 진학한 애들 대부분이 후에 결과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못하고 공대를 졸업하거나 중도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자유전공 형태로 들어와서 뭐 선택을 한다 그러는데 딱히 그렇게 할 거면 굳이 문과로 하지 말고 이과로 해서 가도 충분히 성적은 될 거예요. 그쪽으로 지원하는 거는 교육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히 추천드리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공부도 투자잖아요. 투자를 하는 그 투자 전문가 책들을 막 보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준비하는 것들이 너무 협소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는 대비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전형으로 확실하게 갈지 모른다고 하면 모든 전형의 가능성을 열고 가능성이 가장 큰 선택을 많은 노력과 시간을 넣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됐던 거예요. 꾸준하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강대, 성균관대 딱 문과로 또 지원까지 지원 서류까지 넣었어.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결국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도박이에요. 거의 도박에 가까운 거고, 입시할 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많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럼 우선은 이런 안들은 도대체 왜 나오고 자꾸 이렇게 문이과의 벽을 허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서강대나 성균관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런 안들이 왜 나오냐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전에 왜 문과는 나형을 보고 뭐 이과는 가형을 보고 할 때 수학을 나형이 좀 그때도 나형이 훨씬 더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문이과에 울타리 딱 쳐놓고 문과 애들끼리 이과 애들끼리 경쟁하는 체제였어요. 체제였는데 이후에 우리도 공대 가고 싶다, 문이과 통합으로 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지정한 체제가 수능을 문이과 통합으로 본다 그랬는데, 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한양대 같은 경우는 물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들어온 애들이 기계공학과나 전기전자공학부로 들어오니까 이게 뒤에 가서 따라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중도에 자퇴하거나 아니면은 뭐 재수를 하거나 이탈하는 경향이 세지거든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한번 들어오면 꾸준하게 다니는 애들이 필요한 거지, 그걸 빨리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는 애들이 필요한 거지, 이런 공학 계열에서 중간에 이탈하는 애들을 뽑지 않으려고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도 그러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문과 애들조차 이제 문과에서 상위권 애들 있잖아요. 그 상위권 친구들 입장에서도 지금 표준 점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같은 공통 수학 과목의 점수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수학 과목 기준으로 선택 과목의 점수가 똑같다고 해볼게요. 뭐 확통이나 이제 미적을 이과 애들은 미적을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확통을 선택했을 때의 가산점이 한 1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5%에서 과탐 선택했을 때는 3%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고려하고 있는 게 그냥 미적을 그치. 수능을 보자. 왜냐면은 공부를 잘하니까 미적을 수능을 봐서 자기가 잘 보면 되니까, 상위권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내가 그 불합리한 거에 그래 그럼 나도 미적할게, 이렇게 가려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과 상위권에서는 그런 준비를 하는데, 이제 문과 하위권에서는 보면은 우리는 미적 어려운 건 하기 싫은데 우리도 똑같은 이제 지원 기회는 달라 이건데, 이게 과연 나중에 가면은 본인들한테 득이 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문이과 통합을 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난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학을 확통을 하고 이제 과탐 대신에 사탐을 하고 걔네들이 공대를 지원할 수 있게 다 열어준대, 다. 그럼 그치, 이것도 문과가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만약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 물론 문과분들이 이런 걸 다 바라지는 않는데 다 주장하잖아. 이거를 계속 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그럼 이공계 입장에서는 지금 왜 가산점을 주고 왜 표준점수 전환했을 때 좀 더 높은 점수가 나오냐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치. 그게 필수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으면 당연히 지원자가 없을 거고 그 공부 안 하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 나중에 인재를 양성해서 배출을 할 때 부실해질 수가 있어요. 아이 상태가. 부실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공부를 했어야 될 걸 지금 공부를 해야 되니까, 현행 전공과 함께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서강대, 성균관대만 이렇게 이거를 열어줬을까? 왜 그랬을까요? 서강대하고 성균관대가 2019년 기준으로 전형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면 응시료라고 전형료 같은 걸 내잖아요. 전형료 수입이 4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론 국가에서 이제 다 관찰을 해요. 뭐 지출하고 뭐 이런 거에서 관찰을 하는데, 이 전용료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적자폭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문제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전용료가 20억대로 많이 줄었어요. 많이 떨어졌네. 이제 교차 지원이 허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과생이 문과 쪽으로 지원하는 거는 다 허용을 하고 있어요. 문과 쪽에 이제 비는 인원들을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치려고 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왜냐면 거기도 인원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서강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학 계열 쪽에서 뻥꾸가 좀 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전용료 및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 인원수를 채울 때는 허들을 낮춰서 이제 교육부 장관 회의를 하고 나서 그런 안을 이제 작년도에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것들이 왜 필수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사탐을 해서 공대를 가려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한테는 어떤 또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탐을 해서 공학계열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중위권, 중하위권 친구들일 거예요. 이게 성황대하고 성균관대에서 그거를 열어놨다 그래서 합격 기준을 낮추었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어떻게 선발할지는 객관화돼서 지표로 확 나오진 않을 건데 아마 그렇게 응시를 한다 그래서 합격률이 굉장히 뭐 갑자기 올라가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합격을 한 친구들 보면 거기가 이제 비인기 학과, 이제 공학이라고 해서 다 인기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쪽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리고 또 거기를 간다고 해도 또 공부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외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 이하 대학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원인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시면 다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게 애초에 그럴 거면은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라면 저는 그렇게 막 해보지도 않고 막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어려워서 빼고 이거는 뭐 해서 빼고가 아니라 본인 성적이 1등급이 나올 거를 찾아서 막 쉬운 걸 찾아서 막 들어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배워야 될 거,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고 얘기했으면 배워야 될 것들은 배우고, 그리고 사전에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입시하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 그게 나중에 돌아서 이 학습도 이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지금 해야 될 걸 미뤄서 하겠다는 건데, 미루다 보면 이게 다른 거는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 만들기 힘든데, 미룬 일들은,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미룬 것들은 티끌모아 태산이 돼요. 티끌모아 태산 만들기 힘들던데 여기서는 또 하는 거래요. 그거는 이게 여기서는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티끌모아 태산이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탐이고 확통을 해서 공대를 갈 것이다, 뭐 의대를 간다, 이 말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는 케이스가 뭐 드물게 한두 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계속되고 그런 게 확장이 될수록 문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애초부터 본인이 문과를 선택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뼈를 빡 때리는데요. 본인을 반성해라. 그러는 건 아니고 본인을 자신을 반성하다 그런 게 아니라요. 어쨌든 저는 입시를 할 때 너무 겁먹어서 경험해보지도 않은 걸 막 추론해가지고 하는 건 싫거든요. 그리고 1등급 나올 만한 거 선택하는 거, 그거를 뭐 말리겠다는 건 아닌데, 오롯이 쉬운 걸로만 해서 자기가 1등급 나올 만한 가능성을 다 매치를 해서 나온 방식이 문과를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70%가.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문과가 되게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문과 침공당하는 상황. 그래서 그런 선택을 또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돼서 재수를 하게 되면 과탐 공부를 하셔라. 과탐 꼭 공부를 하시고, 특히나 물리는 좀 필수로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본인들한테 유리할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사실상은 어떤 수입하고 관련이 좀 클 거고, 지원자들 또는 그 학생 인원수의 어떤 비율적인 문제 때문에 더 그렇게 열어놓은 거고요. 이게 입구를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문턱을 낮춰준 것 뿐이지 그게 합격선을 낮춰준 건 아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꼭 합격되고 네, 꿀 빠는 그래서 길은 아니다.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런 인생에 꿀 빠는 길은 없다. 지금 계속 문과가 이전에 좀 더 이지 모드로 있었다면 점점 하드 모드가 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자꾸 그 울타리가 이렇게 침공이 되면서 하드 모드가 돼가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도피하는 형태의 선택을 하는 문과생들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과도 잘하시는 분들 잘하잖아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긴 시간 공대 사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공대 사탐보다는 과탐을 선택하는 게 좀 당연한 거고, 사탐으로 갈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서 쉬운 길 선택하지 말라는 조언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